오늘은 디자인 경영을 잘하는 법 세 번째 이야기로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것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 역시 소심한 스타일이라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다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중에 지나간 버스를 기억하며 후회해봤자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결단력이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실천한 것은 다릅니다.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으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은 시작해야 합니다. 디자인을 열심히 공부해서 실행해야 하는 건 아는데 왜 못하는 걸까요? 제일 큰 문제는 돈이 든다는 겁니다. 좋은 건 아는데 돈이 더 들어가야 하니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영자가 디자인 투자를 절감해야 할 비용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푼이라도 원가를 낮춰서 좀 더 싸게 소비자에게 공급해야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는 위험한 착각이십니다. 요즘엔 가격이 구매 조건의 첫째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보다는 고객들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싸게 만들어서 싸게 파는 것은 결국 비슷한 제품끼리 제살 깎아 먹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MBC 다큐 스페셜 자영업 쇼크 봄은 오는가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700m 내 치킨 전문점 20개, 경쟁 심화, 전형적인 레드오션의 사례입니다. 어떤 종류의 제품이든 레드오션에 있는 제품은 분류합니다. 만약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 그 속에 속해 있다면 인위적으로라도 블루오션으로 옮겨 타야 합니다. 차별화를 꾀해야 합니다. 예전에 우연히 TV에서 샤브샤브집 한 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샤브샤브를 좋아해 많이 다녔기 때문에 유심히 봤습니다. 솔직히 요즘 그런 프로그램들은 믿을 수는 없지만 제 눈에 띈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샤브샤브 냄비를 개인용으로 비치해 놓은 음식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가족끼리야 별 문제 없다고 쳐도 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공용의 냄비에 자기가 먹던 젓가락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찜찜했거든요. 물론 요즘엔 다들 위생관념이 있으셔서 개인 접시에 덜어 먹는 분위기입니다만 가끔 자신의 젓가락을 공용 냄비에 넣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불편함을 인지는 했지만 저는 그것을 그냥 지나쳤고 어떤 이는 그걸 사업에 적용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차별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는 반짝하는 아이템이었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런 아이디어를 다시 재활용하는 것도 좋은 마케팅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똑같은 제품이라도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차별성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거기도 레드오션이 되겠지만요. 하지만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그때 또 블루오션의 길로 떠나면 됩니다. 항상 변화해야 합니다. 디자인은 똑같은 제품에 차별화된 다른 의미를 부여해주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을 해서 싸게 내놓았는데 잘 안 팔리는 제품보다는 원가는 조금 더 들었지만 더 비싸게 팔리고 순이익이 더 큰 제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완벽주의자 스타일의 경영자들이 말합니다. 이것저것 철저히 연구 분석한 후에 완벽한 물건을 내놔야지.
이 말도 항상 옳은 말이 아닙니다. 완벽한 물건을 만들기보다는 첫 번째 물건을 만들려고 노력하십시오. 유명한 선도자의 법칙을 알고 계시죠? 더 좋은 것보다는 맨 처음이 낫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공상품인 경우보다 서비스 제품일 경우엔 일단 먼저 시작하세요. 완전하게 서비스를 만든 후 내놓는 것보다 불완전하더라도 일단 시장에 내놓고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게 그때그때 수정하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리스크가 크지 않다면 바로 시작하십시오. 혹시 SNS 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온라인 마케팅이 아주 중요해져서 SNS가 필수라는 얘기를 수없이 들어 해야겠다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만 계속할 뿐 실제 실천은 못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인스타, 유튜버가 그리 핫하다는데 일단 시작하려면 공부를 좀 하고 시작해야지? 뭘 알아야 시작하지. 일단 관련 책 한두 권 읽고 시작하자. 콘텐츠를 올려서 회원수를 늘려야 한다는데 우선 좋은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전문가 친구에게 물어보고 하자. 이런 생각만 계속하다 6개월, 1년 이상 시작도 못한 분들 혹시 계시지 않나요? 물론 치밀하게 준비한 후 SNS를 시작한 것도 좋지만 시작도 못하고 몇 달 동안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해도 오늘 바로 첫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용기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리다 보면 자연히 안목이 늘어 저절로 콘텐츠의 질이 높아진답니다. 첫 발을 내디딜 때가 가장 힘듭니다. 일단 한번 실행하게 되면 처음보다 작은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직업상 다양한 대표님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들과 의견들을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 주제의 이야기 중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중 하나는 제품 홍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홍보의 어려움에 대한 하소연하시면 저는 항상 SNS 1개 정도는 만들어서 키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금전적 부담 없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왜 해야 하는지, 그 결과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금전적인 이익을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무조건 내일부터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분들은 생각보다 너무 적습니다. 10분에게 말씀드리면 실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두 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6개월, 1년 이상 하시는 분들은 100명 중 5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5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자신이 노력한 결과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고 계십니다. 제가 SNS 회원을 많이 모은 비결을 알려달라고 찾아오신 분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과 요령을 알려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 콘텐츠 1개씩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1개의 콘텐츠를 올리는 것이 생각보다 엄청 힘들다고 알려드립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꾸준히 실천하는 것, 쉬운 것 같아도 몹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매일 실천하게 되면 정말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오늘 당장 머리로만 생각했던 것을 바로 실천으로 옮겨보세요.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대기업에 비해 훨씬 유리합니다. 차별화하기 쉬우니까요. 또한 공짜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1년 뒤 지금의 모습을 웃으면서 이야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